요거는 넘어가고요. 창업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말씀드릴 건데 창업 리스크 초기 투자 비용이죠. 가장 리스크 중에 가장 큰 쪽이 이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평균 1.5억 정도 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이랑 권리금 없이 1.5억씩 들어요. 물론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떤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나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데 라고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명함 주시면 같이 좋은 사업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억이 들어요. 근데 리스크가 높다고 높은 리턴이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프랜차이즈 초기 투자 비용은 너무너무 높은데 국내 자영업 평균 폐업률이 89%예요. 2018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 비용을 무조건 저희는 낮춰야 된다라고 처음에 투자 받기 전에도 서울시 가서 엄청 떠들고요. 어디 가서 떠들고 대기업 가서 떠들고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거는 당신네들 사정인데 지금 이 투자 비용 초기 투자 비용 낮추지 않으면 이 자영업 시장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계속 아픈 자영업자분들이 양산이 될 거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어나운스를 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창업의 가장 또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죠. 인건비 앞에서 모두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올라갈 때 아주 드라마틱했죠. 정말 드라마틱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조차도 저희는 이제 매칭을 시켜드려서 창업을 시켜드리는데 그 창업자분들이 거기에서 창업을 하실 때 필요한 그 아르바이트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채용이랑 채용 절차랑 이런 거는 진행을 해드리고 교육까지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전체 매출 총 파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1호점부터 5호점까지는 다 망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1호점은 삼성 쪽에 했었고 2호점은 시청 인근에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햄버거도 팔아봤고요. 저희가 덮밥도 해봤고 근데 햄버거를 팔았는데 여의도에 되게 유명한 오케이 버거라고 있어요. 그 스요미식회에 나왔었는데 이제 요나구니 스스무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일본 셰프 장인분이 만드신 오케이 버거라고 수제 버거인데 거기랑 저희가 협력을 맺어서 거기에서 레시피를 받고 원재료도 좀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막 했어요. 하루 일매출, 점심 매출이 35석 되는 공간에서 10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뭐 감은 되게 오실 거예요. 다 이쪽 종사자분들이시니까 100만 원까지 찍었는데 이거를 다 하고 나니까 수중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식자재 원가가 한 47%에서 50%까지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패티도 굽고 다 했었거든요. 하고 그냥 저는 셰프이자 주방장이자 홀 알바까지 했었는데 제 인건비로 이걸 상세를 시키면서 테스트를 해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식자재. 두 번째는 저희가 시청역 쪽에서 덮밥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덮밥은 한번 해보자 해서 120석 되는 공간을 빌려가지고 덮밥을 했는데 덮밥을 하다 보니까 120석이니까 이게 서빙을 해야 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제 이거 포인트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한 명은 무조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넘어갔을 때 그 넘어간 인건비를 메꿔줄 수 있는 매출이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씩 이제 리스크를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처음 저희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엔지니어인데 저희가 키오스크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2017년도 후반쯤에 키오스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 그럼 키오스크를 놓고 손님들이 들어올 때 그냥 자동 결제를 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허들이 있었어요. 이 식당형 공유 주방을 운영을 하려면
롯데리아나 버거킹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큰 키오스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포주분들의 불만을 저희가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점포주분들은 그냥 이런 생각이세요. 아, 그냥 나노자 키친은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나갔을 때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해놓고 나가세요. 그리고 어떤 기물도 여기 설치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이세요. 점포주분들은. 자, 그러면 이분들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동형 키오스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10.1인치 태블릿에 맞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의 시작이 사실 인건비였어요. 인건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이런 키오스크인데요. 이게 사실은 외식업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저도 하면 할수록 계속 배워가고 모르는 것들도 많은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외식업에서 외식업이라는 한 단어에서 파생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산업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저희는 일단은 다 안고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내부의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마케팅도 저희가 직접 하고, 브랜딩이나 디자인 쪽도 저희가 직접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컴팩트화가 돼가지고 조금 줄어들고 다른 거는 외주로 돌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가 굳이 이 모든 팀들을 개설을 해가지고 팀 안에서 그 수많은 인건비를 소요하면서 가는 이유는 아까 프랜차이즈 설명드렸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대표이사 한 분과 영업하시는 분들만 있으시면은 결국에 매장 오픈한 다음에 책임져 줄 사람들이 없으세요. 근데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가 진짜 다양한데 정말 눈물 나는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 3번, 4번 크게 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털고 나서 정말 조금 남은 미천으로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시다가 문을 두드린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앞으로 이런 분들은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제 예상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분들한테 그냥 오픈만 해드리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아직은 모든 것들을 안쪽에서 안고 풀리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IT나 마케팅 관련된 분들도 계신데 많은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잠깐 음료수 좀 마시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그리고 도중에 잠이 너무 오셔가지고 너무 재미없으시다 하셔도 말씀 주시고요. 네,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하드웨어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특정 하드웨어는 갤럭시 탭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갤럭시 탭에 프린트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 높이랑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 외형물까지도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이게 키오스크가 딱 안쪽에 장착될 수 있는 외형물이랑, 그리고 프린터가 돼야 되니까 블루투스 프린터기랑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저희가 개발해야 될 것들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외주로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특정 포스 회사랑 이제 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체적으로 다 하신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원래 하고 있었던 스마트로 쪽이랑 계속 하고 있고, BC카드랑 저희가 원래 처음에 이 논의를 계속 했었어가지고, 근데 참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랑, 저도 대기업에서 일을 오래 했지만 대기업이랑 일을 하면 정말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상권 분석입니다. 자, 상권 분석 전문가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정말 대한민국에 보면은 모든 프랜차이즈에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악덕 프랜차이즈 쪽으로 갈수록 그곳에는 누가 많냐? 상권 분석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여기는 2.5회전 돕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매출 보장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진짜 상권 분석이라는 거는 저희도 지금도 계속 이거를 머신러닝 통해서 학습시키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는 이제 맞춰가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 매장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장들의 점포들을 하이값, 미들값, 로우값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예상 매출들 같은 거를 산출을 하는 거는 이제 BC카드 데이터나 그다음 KB 국민카드 그 실제 카드 매출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 뭐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국민연금 데이터, 그다음 소상공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머신러닝 훈련을 시키고 나서 실제로 내가 A라는 곳에 내가 오늘 만약에 나누다 키친 무교점을 오픈 예상을 했을 때 빅데이터 값이 나온 값이랑 실제로 이게 러닝 됐을 때 자, 누구랑 가장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나누다 키친 매장들 중에서 누구랑 가장 흡사한 모델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연역적으로 쫓아가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창업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의 이 상권 분석은 사실 되게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 사업자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 상권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세요. 그거를 어디에서 접근해야 될지. 근데 사실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데이터나 서울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해서 이 상권에서 얼마만큼의, 물론 저희가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예상치를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혹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을 창업자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카드나 말씀드렸던 하나은행이나 BC카드 쪽에서 데이터를 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자재 관리인데요. 사실 창업 솔루션, 이 앞전까지 상권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창업에 대한 리스크 쪽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아까 R 그다음 P 프로덕트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식자재 관리, 혹시 여기 프랜차이즈 지금 아까 육안에도 있으셨던 것 같고 프랜차이즈 있으세요? 프랜차이즈 어떤 거 담당하세요? 혹시 프랜차이즈 내에서? 육안에서 마케팅 쪽이요. 이쪽에서 프랜차이즈 있으시지 않았나요? 네. 예, 혹시 어떤 거 담당하시나요? 저는 운영 오퍼레이션 쪽. 그러면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호치킨 혹시 대표 가맹 관리 아실 텐데, 식자재 관리를 100번을 강조를 해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세요. 그러면은 결국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또는 공유주방 저희는 이제 공유주방 플랫폼으로서 어디까지를 룰로 만들어 놓고 매뉴얼을 제공해 드리고 어디까지 관리를 해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사업하면서 계속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여기까지만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이상은 이 이상의 서비스는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하기에는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폐업률이 저는 계속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식자재 저희가 물류를 감당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식자재는 이제 대기업 몇 군데들 뚫어놓고 여기에서 뭐 전용 상품 같은 것들은 싸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쪽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나머지들은 부지런하시면 가락시장 가시고 아니면 근처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 저희가 모든 매출 트래킹이랑 원가 트래킹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해서 그 시그널들이 오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가 됐을 때 실제 원가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저희 이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주시는 레시피 쪽 디벨로퍼들이 처음에는 유선으로 워닝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안 고쳐주시면은 이제 나가서 직접 가서 현장 실태 조사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고쳐드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고쳐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저희도 나누다 키친도 쭉 하면서 이제 중간에 1년에서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도 1년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폐업 아닌 폐업을 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페르소나 분들이 폐업으로 사실 잘 가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랑 레시피 쪽인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랑 저희 엄마가 진짜 김치찌개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근데 저 이거 팔게요.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대신 그 김치찌개를 한번 시연을 몇 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코드 열어드릴 테니까 저희 코드에서 한번 시키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 원가율이 말도 안 되게 나오죠. 원가율을 체크를 못 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메뉴나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특히 한식 뷔페 많이 보셨죠? 기존에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고 5,500원, 6,000원, 6,500원 한식 뷔페, 돈가스 뷔페, 쌀국수 뷔페. 그러니까 저희가 아닌 저희 이전에 이제 그 시장은 브로커 시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브로커예요. 그럼 나는 창업자만 구해와요. 창업자를 구해와서 자, 어떤 점포가 있어요. 점포에다가 저 점포에 들어가면 여기 상권 끝내주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한 250명씩 받을 수 있고 한 다음에 우리가 모든 레시피도 다 준다 하고서 계약광 찍고 찍는 순간 이제 브로커의 역할은 끝나요. 브로커는 거기에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4천만 원까지 받고 끝나고 실제 계약의 주체는 창업자와 그 점포주가 돼요. 창업자가 점포주한테 들어가고 이제 점포주 공간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한식 뷔페 저희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한식 뷔페를 개발 중에 있고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 한식 뷔페가 사실 방문하기는 되게 좋은데 보면은 이런 한밭집 개념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한밭집이라는 개념이 많아서 만약에 내가 화이트 칼라다 하면은 내가 거기 들어가는 모습을 내 직장 동료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거기에 가서 한번 음식을 먹는 그 고객 경험이라고 하죠. 그 UX, UI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남의 가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고객 경험을 하게끔 해드려야 되냐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해서 레시피랑 이런 거를 줄 때 유명 셰프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셰프를 한번 팔아보자라는 마케팅까지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홍석천 셰프나 아니면 장진우 셰프나 이런 분들이랑 해가지고 만들어서 해본 결과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보다는 그래도 유명한 셰프가 개발했다고 한 그 메뉴가 레시피가 훨씬 더 매출 상승 면에서는 좋구나라는 거를 수치적으로 저희가 발견을 해서 그래갖고 나누다 카레라는 거를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마케팅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창업 솔루션 쪽입니다. 자, 디자인이랑 광고 쪽 보시면은 내가 SNS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창업자분들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덕트 얘기에서 이제 트러스트니스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사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회사는 어떤 정성적인 그 트러스트니스를 제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사업의 철학도 있고 모든 회사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철학이 이거였어요. 저희가 좋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레시피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없을지언정 여러분들의 백단에 이제 정말 많은 든든한 지원군이 나누다 키친뿐만 아니고 되게 많은 지원군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창업자분들한테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빌드업을 하면서 아까 투자 얘기랑 조금 연결되는 얘기인데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 사업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지원 사업도 좀 따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면서 서울시랑 같이 큰 프로젝트를 지금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 프로젝트가 그냥 청년이에요. 청년. 키워드 딱 하나가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내일 아침에 제주도 출장을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가서도 그 JDC 쪽이랑 하는 게 또 청년이에요. 이 청년의 창업을 장려하자. 이런 부분들로 이런 것들은 각자 다 하시는 사업 철학이랑 이런 게 조금씩 틀리실 테니까
근데 이 부분은 되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그분들이 여기는 서울시랑 하는 데니까 대기업이랑 하는 데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MOU만 맺고 아무것도 안 하는 MOU는 사실 그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실제로 MOU를 맺고 국민카드에다가는 MOU 맺고 안 움직였어요. KB도 안 움직였는데 6개월 동안 진짜 쪼르고 쫓아가가지고 달라고 해가지고 매출 데이터 받게 됐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였고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유주방 시장 자체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 분들이 페이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대기업체들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특히 SK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SK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광고 자체도 뭐 짝이라고 해가지고 동반성장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SK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협업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최대한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 저희 홍보는 나중에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자 내용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이게 나누다 키친과 프랜차이즈의 동반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가지 꼭지들이 있는데 아이고 여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중복이 됐네. 일단 니즈는 다 똑같아요.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제가 되게 많이 만나 뵈면은 니즈가 기존 가맹점주분들이 계속 이제 버티지 못하시고 나가 떨어지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는 너무 잘 아실 테지만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초도 비용 플러스 이제 지속적인 물류망이 있으신 데도 있고 없으신 데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 규모가 이루어져 가지고 물류망을 확보했을 때에는 이제 물류 마진이나 로열티 베이스로 이제 수익원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기존 가맹점주들이 폐업을 한다고 해서 4살 깎아먹기로 본사가 그거를 다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결국 다 같이 침몰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신규 창업자 공동 프로모션, 금융 솔루션, 신규 BM 공동 개발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아예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5분에 빠진 닭이라는 회사랑 주식회사 애땅이죠. 뭐 피자 애땅도 하시고 5분에 빠진 닭도 하시고 여러 개 하시는데 그쪽이랑 이제 MOU를 맺고 이제 실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모든 가맹점주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을 드리는 거예요. 다 두 가지예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나누다 키친 통해서 그냥 점포를 빌려주기만 해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는 그 점포에서 이 솔루션을 통한 플랫폼 솔루션을 통한 창업을 하셔도 그러니까 점심 안 하시던 분이 점심 창업까지 하시는 거죠. 그래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기존 가맹점주의 폐업률 완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신규 창업자 공동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한 4월 초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보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홈페이지가 매우 대대적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홈페이지 자체가.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가 사실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시죠. 마케팅 팀에서 오신 육안의 닭갈비도 마케팅 비용 많이 쓰시지 않나요? 창업자 한 명 모집할 때 드는 마케팅 비용이 뭐 업체마다 다 틀리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공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같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실제로 5분에 빠진 닭이랑 지금 뒤에 보시면 신규 창업자 공동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금융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 투자사 중에 한 군데가 저희가 4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투자사 군데 중에 한 군데가 IBK 기업은행이에요. 근데 기업은행에서 이제 나누다 키친 창업자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분들은 엄청난 저리로 받으실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게 자, 나누다 키친만 하지 말고 그러면 나누다 키친이랑 코워크라는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 창업자분들이
이 나누다 키친은 사실은 저희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공간을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유저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노실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드리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들어오는 프랜차이즈 분들도 분명히 프랜차이즈 대출 상품을 금융기관이랑 하시는 데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중소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랑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 그리고 신규 BM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포 공유 솔루션이랑 뭐 점포 공유 솔루션이 결국 그겁니다. 내가 내 점포 빌려주고서 자금을 받는 거랑 그다음에 직접 창업 솔루션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희 회사 그냥 소개 쪽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넘어갔고요. 제가 Q&A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공유 브랜딩이라는 강의 주제를 이제 방수진 대표님께서 주셨을 때 저는 브랜딩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어떤 마케터도 아니고, 그냥 일반 금융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유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를 방 대표님이 주셨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가장 공유 브랜딩에서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공유 주방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킥고잉이라거나 킥보드라고 하죠. 지금 그것도 길거리에 보면은 처음에는 한두 개 회사밖에 안 보이다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의 킥보드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유 주방도 엄청나게 많은 정말 브라이트한 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진출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공유 주방, 아까 가운데 있었던 배달은 공유 주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유 주방 자체에 공실이 생겨요.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전에는 프랜차이즈의 치킨 게임은 너무 잘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이 자영업을 엔드 유저보다 한 단계 위에서 영위를 하는 우리의 어떤 의무라고 하면 좀 무거운데 저희의 의무라고 표현할게요. 저희한테 오는 리스크들을 이쪽 자영업자분들한테, 실제 엔드유저 창업자분들한테 전가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요즘에 하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이 공유 브랜딩, 공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창업 생태계를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또 지금 이런 아카데미, 지금 방 대표님이 너무 좋은 일을 해주고 계신데, 갖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좀 공유를 해서 그 프랜차이즈들과 실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외식 산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